Whew. Thank you, Grace. That was great. Our next presenter is one of our esteemed guests from Korea, Mr. Youngnam Lee. Mr. Lee is an activist and photographer who grew up in Paju, South Korea. And Paju is the site of one of the many camp towns in Korea because of the presence of U.S. military and its proximity to the DMZ. Through video and still photographs, Mr. Lee has been documenting the people who worked in the camp towns. He actively promotes the rights of women who formerly worked in the sex industry and is leading a movement to commemorate the halmanis, or grandmothers, of the camp towns and their mixed-race children. Mr. Lee will provide some background about Paju and the impact of U.S. military presence there on the local residents. And his presentation will begin actually with a series of video excerpts of interviews that he has recorded with the local residents that lived in and worked in the camp towns. So Hannah, you're going to come up and help with this, yes? So we're going to roll the videos, and there's about 6 or 7 clips, and then we'll have Mr. Lee come up. 많았죠. 여기도 미군이고 이짝도 미군이고,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 시집을 오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처자들을 놔놓고 돌진하년에 내가 저보다 땡구중계라고 잡을 때 애들가 미군 빨래를 해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 수돗물이 나오죠. 우물을 파가지고 몇 단계를 넘어가는 물에서 이제 손으로 빨아가지고 이제 흰 난임구 저기 흰바스 그런 건 다 이제 또 비누에다 삶고, 양말하고 이제 군복은 다 그냥 손으로 다 날에 쭉 가서 도라мот은 같은 걸 쭉 갈라가지고 쫙 해놓고 이 빨래 받을 때 이제 번호를 찍어요. 그 사람 빨래를 다 해서 이제 탁탁해서 이제 개수가 양말이 10개면 10개가 딱 나와야 되고, 난닝구가 10개면 10개가 딱 나와야 되고, 하나만 모자라도 내가 그걸 사놔야 돼. 한 달에 그때 당시에 9만 원씩 탔나? 9,000원? 9,000원. 그 9,000원 가지고 가서 그래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쌀 한 가마, 버릇쌀 한 가마, 좁쌀 한 가마 사요. 양사치들 또 빨래도 해주고 또 그 돈 받는 사람들 있고, 이제 시학시대 몸 파는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 한국에서 해서 거기 들어갔을지 모르겠지. 우리나라 창피지. 안 그래? 그냥 빨래가 있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네 한국 사람이 가게 뒤져가지고 맥주 홀고 해서 그 맥주 또 일요일 토요일 날이면 그 사람들 나오는 것도 팔아서 부으러 먹고 살고, 또 이런 또 저 가게 또 내가지고 그런 데서 또 이제 양식들 한국 여자하고 살림이니까 주저버리가 세잖아요. 또 그런 것도 팔아서 먹고, 방세들 가정주부들이 방 많이 해가지고 방세도 받아 먹고 지붕을 저 박스로 했다고, 감자 박스로 하고. 그럼 미제 박스는 잘 저기야. 젖어도 찢어지질 않아. 방이 3개니까. 안방에서 그냥 식구가 모여 살고 그냥 거름방하고 읍방하고 간막아가지고 내놓고 그래서. 양색 시대는 많았어요? 많았죠. 그러면 많구만. 양식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또 100일도 못해 들붙겠어. 그놈의 새끼들이 행필이니까. 양식이. 가정주부고 그때는 양놈들이 무섭죠. 그때는. 그냥 순전히 그냥 그 양키온 때 그냥 어떻게 요령해서 벌어먹다가. 룰러 성들이 우리 경제의 뒷바라지,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미군들이요, 이제 담배, 술, 이런 거를 전부 우리가 갖다가 밀수로 팔았잖아. 그게 윤락여성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적대비 받는 것보다는 팔면은 그게 더 많아. 우리나라에서 이 한미 친선에는 제일 문제가 성병 문제예요. 국가에서 그렇고 팔군에서도 우리나라에도 되고 이 성병 관리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래서 읍면마다 성병 관리소가 있고 그 성병 관리소에 의사들을 배치했어요. 다. 한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돼.
근데 검사증을 해. 증을 없는 사람은 미군 보고 접촉하지 말라. 여기 중앙 율락에서 여성회가 있잖아. 예. 거기가 성병 집중관리소. 그럼 여기다 갖다 떨어뜨려 놔요. 그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검사해서 균이 없다. 그럼 태서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락의 성들이 먹고 살았고 우리 경제가 그렇게 돌아갔어. 그때는 사실상 국가에서 율락의 성에 대한 보호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관리를 한 거지. 관리했지. 제가 산부인과 있었거든요. 그때 한 74년도에 5년도에 그 도립병원에 제가 근무했었거든요. 도립병원에 산부인과에. 있었구나. 미군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왔었어야 했어요.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4,500명을 그 시간에 3시간에 이 양석시들이 이 양석시들이 매주 해버릇 해갖고 그 있잖아 산부인과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진찰대 올라가는데 그것도 보통 일반인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네들은 맨날 해버릇 해갖고 하여튼 낙검이 되면 포주한테 항상 연락을 해요. 포주들이요 아가씨 한두 명만 있어도 밥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다 서울에 집 있고요. 다 차도 뭐 고급차 우리 차 없을 때잖아요. 그 옛날에 차도 고급차에다가 저기 자녀들은 다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여기 와서 다 있고 그랬어요. 걔네들이 아주 저기 포주들이 엄청 잘 살았죠. 옛날에 우리 다 없이 살았을 때 없을 때인데 그때 산부인과 있는데 거기 양색시들이 애띠로 엄청 많이 왔어요. 하루에 막 15개씩 뛰고 막. 근데 걔네들은 그 피임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피임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그 뭐 미군들이 싫어한다 그러고 느낌이 뭐 안 좋다는 둥 그딴 소리 해가면서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 그 장치하는 것도 있었어요. 장치 이렇게 요렇게 돼갖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런 걸 하면은 그 예민한 남자들은 또 그걸 안 돼요. 그래서 또 뽑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아침부터 계속 하는 거야 그냥 환자가 어떻게 많은지. 그러면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제 다른 방으로 갖다 놓고 또 하고 막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 하루에 막 20명도 있어서 진짜 어떤 때는 그러면은 이제 그 라미네이터라고 그거 이제 자궁 벌려 놓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집어넣고 다음날 와라 이러고 엄청 많이 뛰었어요 그때. 여기 우리 엄마. 너무 조금만 힘 보여? 내가 맞았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했는데 우리 엄마가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엄마가 막 길러 나가고 붙들어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맞으라 나만 주접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네가 그런다고. 엄마가 미쳤다. 아우 아침 저녁을 패는데 어떻게 내 눈에만 떼면 패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왔죠. 너무 신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걔도만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 이제 파주까지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 새끼 노릇도 하고 양새끼 노릇도 하고 똥갈모 노릇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팔려온 거예요 내가. 남자들 끌어당기는데 그런 성질이 못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앉았으니까 뭐가 팔려요? 몸이 안 팔려요? 그거 땡겨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줄은 모르니까 이리 팔려 저리 팔려 33살부터요. 33살부터 33살? 네 똥갈비 노릇하고 양삭이 노릇하고 그랬어. 누설 그때도 30살 넘었죠. 나이아가라? 안에서 이렇게 당구도 치시고 그랬어요? 네. 그럼 또 용족골에 오셔서 어디 홀에서 일하신 거예요? 홀. 그냥 사는 거죠. 살림으로 넘어져 식물하리 오고 빨래 해주고 양석이 빨래 해주고 녹화면 빨래 해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걔 사방에서 도둑질 빼는 거 다 했다니까 나. 섬칸줄이라고. 섬칸줄. 우리 아가씨들 제일 많을 때가 18명 들고 있었어요. 양가부는 뭐 나쁜 말이고 양색실 좋게 듣기 좋으라고 양색실로 이래 이야기하는 거지. 훈련 가면 이제 우리가 아가씨들 들고 갑니다. 돈 벌려. 같이 살림하는 나들이 따로 갑니다. 따로 갑니다. 대략 뭐 챙겨가지고 저 가듯이 따로 가지고 그 끝날 때까지 그 근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살고 또 그 끝나고 나면 가다니면 저녁에는 다 퇴근하잖아요. 주민들 뭐 이 동네 전다 보면 다 부대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여기 그럴 때는 이게 꽃동네입니다. 옛날에 미군들이 있을 때는 그럴 때 클럽 당시에 정식 허가를 관광홀 허가가 3군데고 3군데 다니고 또 마켓도 그 나머지 한 10군데 이거는 회장이 있고 뭐 있었어요. 마켓도 회장 숫자가 그 당시에는 미군들 숫자가 한 홀에 들어가는 게 100명도 더 들어갔다 나와 있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한 명 캐도 그게 많잖아요. 미군 없지만 우리는 모두 다가 어렵지. 근데 그 엄마가 뭐 파주로 오네 그러더라고. 근데 말을 들었어. 파주로 오는데 준회로 왔어. 준회인데 아니 그 서울 식당에 그 체조공연인데 한번 데리러 왔어. 근데 준회가 부대 앞에 어디 거기 방을 잡고 계시더라고. 안기 묵은 장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안기 묵은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를 갖다가 방에 들어가라고 그래. 들어가라더니 그 들어가 있었어. 왜 들어가라 했었나 했더니 침대도 있고 그래. 이 침대도 있어, 이? 침대도 있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고 침대만 있어. 그래서 뭐 들어가라.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둥둥 하면서 계급이 하나 있고 하나 둘 3개 있고 그러더라고. 이게 싸진인가 봐 지금 말하자면. 둥둥 사람 와서 들어오니까는 바깥에 문을 탁 잠가 보는 거야. 어두컴컴한 방이하고 또 구석대기. 그럼 소리 지르는 누가 뭐 저기 해? 그래서 소를 팍 찔러서 내가 처음에는 막 질렀더니 나를 이렇게 막더라고. 그래서 미군이 그래서 괜찮다면서 막 괜찮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막 그러면서 나다 내 옷을 비켜. 옷을 비키더니 지금 뭐 당했지 뭐 어떻게 거기서 문을 잠가서 꼼짝도 못하고 당했지. 이 파주를 영주굴로 넘겨 뿌렸어 내가. 넘겨가지고 그 전에 여기 큰 대문집이다 그랬어. 근데 어떤 아줌마 하나야. 그 아줌마네 집도 넘겼어. 그때만 정말 이뻤지. 날씨 오고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탁 찍어. 응? 나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부대를 많이 다녔어. 나 부대를 지프차 타고. 그럼 뭘 그걸 했냐? 그 인제 보니까는 뭐라 할까? 빨갱이가 미군을 잡아서 취재하는 거 이렇게 가서 내가 가서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아양을 떨고 내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못하지만 그렇게 행동으로만 하라고 그래서 또 했어. 그러면 돈 받고 가서 한 일당 받는 거야. 20%면 20%, 30%면 30% 받는 거야 이제 그 돈으로. 그런 거 나는 그런 걸 많이 했어. 응? 그리고 또 파티 갔는 때 데리고 가고. 근데 키가 지금 줄어서 그렇지 키도 꽤 컸다나. 그래갖고 시로 이렇게 쓰면 키 크잖아. 다 드레스 입고 그러면 그 파티 같은 데 많이 가. 내가 확 뛰잖아 사람들한테 왜 화장하고 딱 나가면 확 뛰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데려가고 이제 갈무로 하는 남자 그 싸징들이 꼭 그 싸징들이 걸리더라 그렇게 이상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더니 그러다 보면 갈무로 보면 조금 살다가 한 150불 200불 그 주고 가. 그래서 내가 빚을 다 갚은 거야. 응?
죽어가면 날 오카이 가는 내가 몇 번 가봤다. 그래서 오카이를 매번 갔었어 나가서 거기서 자고 그러면 서울역에서 헤어지고 응? 헤어지면서 꽃바이 하면서 헤어져 보면 그 끝이지 뭐 편지 한 통을 해 뭐해.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영감 이거 피박 들일 때 받는 거야 이거는 던져주면서 이쁘지 그래도. 그동안에 살 때 영감하고 살면서는 말도 못했어 나는 이 코가 삐뚤어졌지. 말 많이 맞았어. 그만뒀어도 이? 결혼해가지고도 피해를 얼마 입고 사냐고 남한테 옵신얘기고 어? 나는 그런 게 더 내가 저 영주권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붙어있어 맨날. 사람은 다 우습게 알고 그래. 딸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 딸이나. 응? 그리고 손자들이나 공부 잘하고 응? 그리고 변치 않고 걔가 안다고 이제 내가 양자한 거. 지금 엄마 아빠 다 수원 살잖아. 다 안다고. 그래도 나한테 정 있으니까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엄마 그러고 그러지. 그거마저 등 돌리면 난 어떻게 살아. 애로워서 못 살지. 그때 당시에 파주시의 그 아가씨 등록된 아가씨만 하더라도 7,200~300으로 내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등록 안 된 그 아가씨들까지 따지면 아마 10,000여 명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군한테 서비스를 잘해라. 너무 가격을 갖다가 세우지 마라.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나와서 고생도 하는데 그거야 뭐 어떻게 했느냐. 미군 손에 그 아가씨가 죽어서 그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항해로 하얀 소복을 차리는 소복 차림으로 상여를 여자들이 미고 그리고서는 항의를 한 거죠. 부대 앞에서 한 200~300? 한 200명 정도.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했다. 가난하고 이 여자들이 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고 동생들 학교 가르쳐야 되고 대부분이 그만큼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했다. All for the video presentation, and please welcome Mr. Youngnam Lee from Paju. 안녕하세요. 이영남입니다. 응? 이걸로 할래요? 내 목소리 크니까. 괜찮습니다. 말씀드리세요. 이걸로 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That's okay. Thank you. 네. 여기 그 검사님, 판사님, 검사님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all. 그 우리 한국의 판사와 검사는 굉장히 무섭죠. The judges and the attorneys in Korea are deemed scary. 제가 그 미군 기지 그 사진을 찍는 사진가인데요. I'm the photographer that take pictures from the Gijichon area. 예, 미군 기지를 찍는다는 이유로 3번 구속이 됐었습니다. I was charged because I was taking photographs of the Gijichon area. 예, 검사가 붙들어드리고 판사가 벌을 줬죠. The persecutor has taken me and the judge has put me to jail. 예, 미국의 검사 판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e judges and the attorneys here in the United States aren't working that way.
저는 그 기지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I was born in Kijichon. 제가 태어나서 세상이 보일 때 저와 그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As I was born and grew up in Kijichon, I grew up naturally seeing the people that look different from me. 저희 집에는 기지촌 여성, 그러니까 기지촌 위안부가 2명이 있었습니다. At my house, we rented out 2 rooms to Kijichon ladies. 방을 우리 집에서 이제 세를 놨는데요. We rented the rooms. 한 명의 그 기지촌 위안부는 정부에 등록이 된 여성이고 또 한 명은 등록이 되지 않은 여성입니다. One lady was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The other lady did not have the registration. 물론 그때 어렸을 때는 그 등록이 됐는지 여부는 몰랐지만 이 커서 이런 그 등록 여성과 비등록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t that time, I did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but as I grew older, I realized that there was a definitely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이 정부에 등록된 여성들은 이 앞에 그 패스포드를 걸고 미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The ones registered had the certificate hanging in front of them and dealt with GI troops. 비등록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미군이 지나가면 붙잡아서 어떤 관계를 갖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Unregistered lady had to be on the streets and basically work her body, just looking at the GIs that's walking around the street, basically working on the streets. 파주에 등록된 여성이 약 한 5천 명 정도가 됐는데요. We had about 5,000 ladies registered in the city of Paju. 길거리 여성들도 5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y guess is that the unregistered ladies are about 5,000 in numbers as well. 이 길거리 여성들은 가격이 좀 쌌지요. The street ladies charged less. 등록된 여성들은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Registered ladies were priced more expensive. 그래서 돈이 없는 미군들은 이 길거리 여성들을 곧잘 찾고 했습니다. So the ones that didn't have that much money, you actually used the ladies that was on the streets. 혹시 여러분들은 그 길거리 여성이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등록된 여성의 자녀일까요? Some of you,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you're the product of the relations with the ladies from the streets or from the registered ladies? 이 기지촌에는 바로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등록된 여성과 등록되지 않은 여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In Kijichon, what's to note is that there was definitely a difference between registered and not registered ladies, as well as 흑인과 백인, and as well as Caucasian U.S. troops versus African American U.S. troops. 그리고 기지촌 캠프타운, 기지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기지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And there wa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e people that live in Kijichon as well as the people that live outside, outskirts of Kijichon. 당시 파주에는 기지촌 밖에 사는 사람들이 기지촌 안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There were many cases those people that lived outside of Kijichon were asking for help for those that lived inside of Kijichon.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가곤 했던 곳이 기지촌이었죠. The people that were farming went into Kijichon to borrow money from them. 이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I'm going to go back to my childhood. 저희는 초콜릿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We love chocolate.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는 미군을 많이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In order for us to obtain chocolate or candies, we had to follow U.S. troops. 산으로, 들로, Mountains to the streets, 물속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even under the water, I followed. 그렇게 얻어먹은 초콜릿이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I still remember the taste of the chocolate that I got from them at that time. 그래서 저는 이 혼혈인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So I was one of those people that envied those of the children of mixed race. 여러분들의 손에는 항상 초콜릿이 들려 있었거든요. You always had chocolate in your hand. 저희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혼혈인이 6명이 있었습니다. In my elementary school, I had 6 friends that were of mixed race. 저희 반이 50명이었었는데요. There were 50 kids in our class. 50명 중에 혼혈인이 6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There were 6 mixed race children out of 50 적지 total. 않은 숫자지요. That's not a small number. 이 친구들이 항상 초콜릿, 과자 등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These kids always had chocolate or cookies in their hand. 그러던 친구들이 어느 땐가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And these friends of mine I started hearing these friends are leaving to United States. 송별식도 해줬지요. We made a goodbye party. 저는 옥수수빵을 선물했습니다. I gave them cornbread. 그 친구는 아마 옥수수빵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They may not remember the cornbread I gave them. 제가 초콜릿을 기억하듯이 그 친구도 옥수수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they remember of the cornbread that I gave them just as well as I remember of the chocolate that they gave me. 그렇게 헤어진 이제 꽤 오랜 시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So after that, he said goodbye to those people. I'm glad to be meeting you here.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I couldn't sleep at all last night.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지각을 했습니다. Then I fell asleep and I woke up late. 저희가 그 초콜릿을 얻어먹으러 미군이 훈련을 나오면 산으로 쫓아다녔습니다. When the U.S. troops went training, they went to the mountains and I followed them. We followed them as children. 그때 그 미군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을 저희가 이제 주워 먹는 것인데요. My job basically was there to look for the food that they left behind. 혹은 이만한 깡통을 미군들 밥을 먹을 때 갖다 놓으면 그 찌꺼기를 깡통에 담아주고는 했습니다. And the leftover food was at times left in the can. 그런데 그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if I remember correctly. 음식을 먹다가 남은 것을 흑인들은 이 냅킨에 싸서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주곤 했었습니다. I remember the U.S. troops that were African Americans would wrap the food that's left over nicely in a napkin and put it above the branches of the trees. 근데 백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I don't think that the Caucasian troops did that for us. 저희는 그래서 흑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훈련 쪽을 대체로 많이 가게 됩니다. So our kids tend to go to the area where the African American troops were residing. 그러면 More so. 항상 먹다 남은 음식이 가지런히 냅킨에 쌓여서 어딘가 놓여 있곤 했었죠. It was guaranteed that we could find the food that's left over nicely wrapped somewhere around the tree or around the area for us to go and get. 그렇다고 제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But I'm not discriminating.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Because I'm not American. 저는 다 좋아합니다. I love you all. 그런데 그 어렸을 때의 또 다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But I happened to see the other face of the society when I was little. 저는 사실 미군 이 군대가 그 항상 여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Even when I was growing up, I just thought that whenever there's U.S. troops, ladies has to be there. 산에서 섹스를 하는 거죠. They would have sex up in the mountains with the 제가 ladies.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은 훈련을 하면 여성이 담요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섹스를 하는 광경들이었습니다. What I remember is that when the U.S. troops go up into the mountains for training, he vaguely remembers women going, following them with their blankets and having sex up there around the training area.
저는 그 여성들이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I thought those ladies were soldiers as well. 그래서 이 군대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o I thought that the troops, the U.S. troops were comprised of the couples. 제가 이 광경들은 이 성인이 돼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The scenery never leaves my mind even when I'm an adult.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좀 트라우마가 있었죠. It's kind of a trauma. 어렸을 때 봤던 그 산 방공호지 벙커 안에서의 신음소리. The moanings he heard in the bunkers of the camp town. The training area, sorry. 기지촌의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The moanings from the streets of the Kijichon. 온통 기지촌은 신음소리였습니다. All I could hear was moaning in Kijichon. 그 속에서 저희의 이 어린 정서들은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I feel like that my childhood also has been ruined growing up there. 그래서 그랬을까요? Is that why? 저는 아주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I got married very late in my life. 사실 그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것이죠. I've experienced that the childhood trauma has affected the individual pretty deeply, just as an individual, through my personal experience. 저는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입니다. I'm a photographer making documentaries. 미군 기지촌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가지요.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that specifically take pictures from Kijichon. 한국에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It is one of the professions that's not allowed legally in Korea. 많은 사진가들도 이 기지촌 작업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Not many people approach this kind of photography work in Kijichon. 그것은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they are seen as a communist if they were to work in that area. Because where they're located. 실제로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는 처벌을 받기도 했죠. So at times people did get a penalty, had to pay for penalty as well as going to jail. 제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요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Okay, that's going to wrap up the story from my childhood. 깊게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I don't really want to remember it too deeply.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All I want to say is that when I was a child that I envied you. I was jealous. 저희가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게 살 때에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나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As a child, I thought when I was poor, desperately poor, didn't have anything to eat or clothe myself, I thought that you were lucky to be able to go overseas.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로 간 것을 부러워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먹는 것보다 더 진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커서 알게 됐습니다. Only when I was older I realized that you were able to go to the country where you can comfortably eat, fed, and sheltered. When I became an adult, that's the only time that I realized that you probably have yearnings for the motherland and the mother that was not going away. 부유한 물질보다 가족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the luxuries of life. 아까 이 비디오에 성병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 part on the video where they talk about the screening of the STDs. 저는 거의 성병 검진하는 장면을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70년대 말 정도에서부터 사진을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taking pictures of the STD screening around the 70s. 성병 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I was very negative about having the ladies having to go through the screening of the STDs at that time. 이런 강제로 하는 그 성병 검진은 인간의 인격을 아주 박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 felt that this kind of a forced screening of the STD testing is basically demeaning the humanity or the humanity period. 허름한 성병 진료소가 있습니다. There were health centers. 거기에 줄을 수백 명이 줄을 쭉 섭니다. There were lines of 200 to 300 people at times. 바지를 입은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None of the ladies are wearing pants. 속에 팬티도 입지 않습니다. They're not wearing underwear. 왜일까요? Why would that be? 성병 검진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Just to speed up the STD testing, they do not allow these ladies to even wear the underwears. 자기 차례가 되면 진찰대에 올라가서 그냥 걷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It has to be ready that when it's your turn, you basically get on the bed and lift up your dress to be checked. 요 정도 크기의 그 면봉이 The size of the Q-tip, 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끝입니다. it gets inserted into the vagina and comes out and it's done. 이렇게 하루에 500명씩 진찰을 합니다. They test about 500 women a day in that way, 일주일에 2번 하죠. twice a week. 여기서 이 채취된 것을 자치단체가 가져가서 검사를 합니다. They take the Q-tips that they gather from there and take it to the health centers. 여기 성병에 걸린 사람은 다시 붙들어가는 거죠. The ones that became positive goes back to the treatment center. 그리고 이른바 화이트 하우스. It's called White House. 그래서 감금합니다. They are locked in.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통제를 하죠. They managed them for about a week in that White House. 그때 놓는 주사가 페니실린입니다. They put in penicillin. 강력한 이 한국인에 맞지 않는 정도의 양을 주입합니다. Extreme dose of penicillin was inserted to women. 비틀비틀하죠. Women are shaking.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They can't get up. 심지어 쇼크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I've seen women that died from them. 이걸 누가 감기하고 있습니까? Who's managing this? 국가가 감기합니다. The government. 국가가 이 미군 위안부를 데려다가 강제로 성병 검진을 하고 미군에게 깨끗한 몸을 바치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They are the ones that started the legislation where they have to clean these ladies so that they can provide clean bodies to U.S. troops as soon as possible. 그런데 비등록 여성, 등록되지 않은 여성은 성병 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ut the ones that are unregistered are not allowed to go through the STD screening. 미군이 성병을 옮는 것을 누구한테 옮을까요? Where do they get the U.S. troops? Where do they get their STDs from? 성병 검진을 받지 않는 비등록 여성한테 옮을 확률이 높습니다. The likelihood is that they contract it from the unregistered sex workers. 그런데 붙잡아가는 것은 등록 여성이죠. But the ones that they're taking away are registered sex workers. 성병 검진 정책은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That legislation was wrong. 효율성도 없습니다. It's not effective. 비등록 여성이 거리를 활보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How could this be possible when unregistered sex workers are still working the streets? 이 성병 검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군 위안부, 즉 기지촌 위안부들의 이 삶을 실제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병 검진 정책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reason that I discuss about the screening of the STDs and their legislation is because in order for you to understand the lives of the Gijichon ladies is to know how it affected them and why. 1980년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This happened in July of 1980. 아까 그 비디오에 그 송다룡 시장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This is when the Paju former mayor Daryong Song was working as a mayor. 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갔습니다. The government employees went out on the streets to manage. 이 보건증이 없는 여성들이죠. The ladies without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붙들어서 차에다 태웠습니다. 버스죠. they would grab them and just force them into the bus. 그리고 그 화이트하우스로 옮깁니다. They moved them to White House. 그때 이 여성들 9명이었는데요. There were 9 ladies in that bus. 그 9명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As the bus is moving, the 9 ladies jumped off the bus. 3명이 죽었죠. 3 are dead. 6명이 이빨이 다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하는 부상들을 입었습니다. Everyone else were severely injured. 상당히 큰 사건이죠. This was a big accident. 그러나 우리 한국의 매체들은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But we didn't hear anything about that from the Korean media. 미군에 관해서는 이 매체들은 굉장히 관대하죠. Very generous to of media to when it comes to U.S. troops or any relations that has to do with U.S. troops. 사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죠. This kind of events were not uncommon. 결국은 이 여성들은 파주시의 공무원들이 돈을 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In the end, these ladies that were dead from the accident, the government employee from the Paju would have to pay, ended up paying for their funerals. 송다룡 전 시장은 바로 이런 기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Former Mayor Daryong Song that was on the video clip has many memories of such incidents. 아마 그 이 공직자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These former employees may have a bad lashing toward them by just having this video taken.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을 퇴직해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There's a rule that you can't discuss what happened while you're on duty after you retire. 그러나 이 파주시의 공무원들이 기지촌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But these former government employees are trying to revamp and redirect the city of Paju in a positive area, positive direction.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파주시 공무원이 와 있는데요. Therefore, there is an employee from Paju City here present with us. 이렇게 그 파주시는 여러 관심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So Paju City currently has many areas that they are caring toward the Gijichon area. 성병 검진 얘기도 이 정도 할까요? I'm going to wrap up about the STD screening for about now.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I have limited time. I was told.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It was told to me strongly. 제가 말을 길게 하면 통역을 짧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 said if he talks too much, I'm going to make my translation very short. 여기 김민영 씨는 그 행사를 망치지 말라고도 얘기했고요. The director, Min-young Kim, told him not to ruin the conference. 제가 여기에 가방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I brought the bag full of documents just to discuss about every single one that was in my bag. 많죠? Quite a bit, 근데 이걸 열지 않겠습니다. but I'm not going to open that. 저는 그 앞으로 10월 30일 날 또 재판을 받습니다. I am going to the court on October 31st. 이번에는 그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가는 건데요. I'm going in as a witness this time. 이 한국의 그 시민사회 단체가 또 뜻있는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기지촌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There were numbers of attorneys that are suing the government just to have Kijicheon ladies be compensated for the work that they've done during that era. 이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하는 이 소송의 이유는요. The reason for the lawsuit is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어서 기지촌 위안부들을 모집했고 유인했다라는 겁니다.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ment has recruited and managed Kijicheon ladies and used them for the country.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어머니가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그리고 먹고 살기가 급박해서 기지촌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지촌 위안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상 핵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The stories that you have heard, the stories that you know, that your mothers, your potential mothers have gone into Kijicheon because they were desperately poor, hungry, may not be the key factor. 이 한국 사람들이 겁이 많죠. Korean people are timid,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especially Korean women. 그런데 무슨 용기가 있어서 나와 생김새가 다른 그런 기지촌으로 혼자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How can these timid women, with what kind of guts, are able to walk on their own to this Kijicheon area? 당시에 우리 이 한국의 여성들은 생활이 어려우면 식모살이나 혹은 청소 어떤 이런 잡다한 일들로 나갔습니다. At that time, when these women are poor, they went out to work as a maid. They went out to work as a store clerk at that time. 미군들이 지나갈 때에 거리 골목으로 숨었던 이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기지촌을 스스로 갈 수 있겠습니까? These women that used to hide because they were scared of the U.S. troops when they were walking by the streets, how could these women have voluntarily walked into Kijicheon on their own? 유인한 겁니다. They tricked them, 돈이 많다고. saying that there's a lot of money involved. 누가 했습니까? Who is there? 포주가 했나요? Did pimps do that? 포주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It's possible. 그럼 이 공간은 누가 만들었나요? Then who actually made that area to be possible? The place.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부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The saying about the Korean people voluntarily moved in toward the Kijicheon area is false. 미군들이 주둔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상점들을 갖추게끔 한 것은 정부가 한 일입니다. It is the government that took care of the stores and whatever the living area that was around the U.S. troops. 클럽이 많았죠. There were many clubs. 클럽을 술을 면세해 줍니다. You would give what the government did was the government gave the bars duty free for the drinks. 뭐 면세품으로 제공을 하죠. Tax free to the bar owners.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Who regulates the taxation? It is the government. 길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They clean up the streets of Kijicheon. 전기도 먼저 달아줍니다. They put in the electricity first. 문화시설, 극장 등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They encourage the cultural areas such as movie theaters and other areas there. 사람을 오게끔 한 거죠. They are trying to recruit people. 이렇게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들은 결국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설명에 불과한데요.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was so aggressive in developing this area is 저는 근본적으로 미국, 일본 이러한 군대들이
정말 섹스가 있어야 전쟁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It throws me to question that the troops from Japan, U.S., or anybody, is it required for them to absolutely have to have the women next to them to be able to be a good soldiers?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여자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나요? Do you need women next to you to be able to go to war? 그래 기운이 펄펄 나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Is that what gives you the energy to attack the enemies? 미국은 사우디에 가서 전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American troops didn't do this in Saudi Arabia or Middle East. 없어도 전쟁을 할 수 있죠. They can still have war without women next to them. 한국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Why did this happen in Korea then? 이 한국이 미국의 점령국이라서 그럴까요? Are we the colonies of United States? 이게 무거운 얘기가 되는데요. The conversation is going to get heavy. 재미가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It won't be fun, so I'm going to stop it right here. 저는 그 흘러간 그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I'd like to continue. I'd like to talk about the future rather than just talking about the past. 여러분도 보셨죠? 금방 끝내라는 이야기를. You saw that little note saying 5 minutes. 제가 어제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I heard it from yesterday. Since yesterday, yeah.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조금 하죠. I'm going to talk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ow. 제가 이 사진가로서 꼭 하고 싶은 그리고 이 미군 위안부들의 사진 작업을 계속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that I really would like to do as a photojournalist. 지금 반환받은 미군 기지에 이 반환받은 미군 기지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I'd like to make a memorial park at an area where the U.S. troops used to be housed in Paju City. 메모리얼 파크, 어머니의 동산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Garden for Mothers Memorial Park.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어머니 말씀하신 거죠? The ladies that are left in Paju are in desperate needs right now, living in Paju.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150명의 그 어머니들은 about 150 women that I'm currently working with and interviewing. 80%가 거동을 할 수 없습니다. 80% of the women are not able to move. They're disabled. 정부로부터 작은 식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They can't live without the minimum money that they get from the government. 모두 병에 걸려 있죠. Everyone there is suffering from some kind of a disease.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They can't work.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me ladies know where you are, but they are hesitant to reach out to you. 저는 그분들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 like to see the society change so those ladies that are in hiding are able to come out to the society voluntarily. 그래서 여러분과 어머니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I like to create a place where you and the mothers can meet.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와서 술을 한 잔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I like to create a place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your mother is deceased. If that's the case, I like to at least create a place where you can come back and pay respect. 그래서 잠깐 파주시 공무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you to a government employee from Paju City. 성함? 파주시청 전송자 관광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앉아서 듣는데 계속 감정이 솟구쳐가지고요. As I was sitting, I was getting emotional. 저는 어제 여기도 처음에 도착했는데 미국은 처음입니다. This is my first time visiting United States, and I arrived yesterday. 이렇게 뵈서 반갑고 Nice to meet you all. 제가 이제 아까 저희 파주시장님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방금 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파주에 메모리 파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고 저희 파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I am here to communicate what the current mayor of Paju City would like to communicate to you all. 평화를 말하는 파주시는 오늘 컨퍼런스를 계기로 Paju City, the place of peace.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어머니에 대하여 솟구치는 감정의 분출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동산을 만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We're planning a project where the mothers of the Paju City are remembered and respected in the city of Paju. 이 동산은 미군이 사용했던 캠프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This will be placed in an area where U.S. troops used to be. 토지 사용의 행정 절차에 따라 2017년에 사용 가능하여 그 일정에 맞춰 조성할 계획입니다. We will most likely to finish the project in 2017. 이 동산이 조성되기 전에 파주시는 파주에서 살다 간 입양 혼혈인들의 가족 등을 찾고 또 그 가족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what we'd like to do from this Paju City is to meet and seek those families that want to reunite and make it to be a meeting place in Paju City. 지금부터 파주시와 여러분이 함께 이 어머니 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입니다. We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you in regards to how we are going to establish this place, and we would like your opinions and ideas. 오늘 이 자리는 차이는 있으되 차별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We would like to make sure that the place that we're creating is a place where there is difference but no discrimination.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I bid you well, stay healthy. 고맙습니다. Nice meeting you. 예,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I'm going back to Korea. 방금 얘기했던 그 어머니의 동산이 정말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 어머니의 동상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모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숙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전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d like to, if possible, in that little place that we're creating, the project that's being completed in 2017, we would like to have a place where not only you can meet, but where you can come and stay, where we have the pictures of your families, where you can be a place to be comforted. 저는 이 사업이 잘 끝나면 미군 기지 사진을 앞으로는 더 찍지 않겠습니다. Once the project is completed and is successful, I will no longer take pictures of Kijichon. 이 작업의 마지막입니다. This is my last projec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r. Lee. It's clear that we'll have to have another conference so you can speak about all of the content in there next time. Okay, so that's it for the morning session. We hope, well, actually, I'd like to give everybody a big hand for everyone who spoke this morning. Thank you.
So we hope today's gathering will seed many new friendships and associations in which our community will grow. So we're going to break for lunch until 1:10. And during this lunch, I hope you get an opportunity to meet new people and network and so on. And so enjoy your lunch back at 1:10. We have a great program for this afternoon.